딴따라가 돼서 뭐하게 기타가 밥 먹여주는 줄 아니? 기타 칠 바엔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할아버지, 기타가 좋은 걸 어떡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깽깽거리는 시끄러운 걸로 뭐 하겠다는 거냐? 기타가 왜요? 기타 무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렉 기타라는 걸 아시기라도 해요. 여러분, 지금 도어벨 기타리스트가 급동, 아니 배가 아파서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타를 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사회자가 관객석을 향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드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관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 할아버지가 하신다고? 농담 아니야? 크크크. 할아버지 외가변 밴드라도 하셨나? 저 할아버지 정말 기타라는 걸 치실 수는 있으신 걸까? 말도 안 돼. 이 곡은 평범한 곡이 아니야. 어렵기로 소문난 도어벨의 재즈블루스 락 대표곡이야. 설마 로망스 치시려는 건 아니겠지? 로망스는 나도 쳐 나도. 주름진 손에 검버섯이 핀 경비원 할아버지가 축제 무대에 올라서자 모두들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연주가 시작되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운대학교에 다니는 22살 이가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분부터 소개해야겠네요.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 우상현 씨입니다. 저희 가족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할아버지는 그 후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린 꽤 다정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할아버지와 자주 싸우게 됐어요. 갈등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악 때문이에요. 저는 기타를 정말 사랑합니다. 기타를 손에 쥐면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오직 선율과 코드만이 제 존재를 채우는 것 같아요. 기타 앞에 앉아 피크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제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복잡한 핑거스타일 연주를 성공할 때 느껴지는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타를 칠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가은아, 공무원 준비해서 선생님 될 준비나 해? 여자가 기타 쳐서 뭐 먹고 살겠다는 거냐? 할아버지, 음악이 좋아서 그래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걸로는 밥 못 벌어먹는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점점 더 격해졌죠. 특히 제가 밴드에 들어간 뒤로는 할아버지가 더 화를 내셨습니다. 딴따라가 꿈이라고? 너 그게 꿈이라고 믿어? 현실 좀 봐라. 딴따라가 어때서요? 할아버지는 제 꿈이 그렇게 별거 없나요? 언쟁은 늘 끝이 없었고 결국 저는 방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화를 삭혔죠. 서운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음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 특히 밴드부, 눈 내린 소나무에 들어간다는 건 제게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서운대학교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이었죠.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경비원이 제 할아버지라니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교문 앞에서 가끔씩 가은아, 하고 반갑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들으면 어쩌지? 밴드 동아리 애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저는 할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동아리 활동 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밴드는 종종 늦게까지 학교 동아리실에서 연습하곤 했습니다. 특히 저는 기타를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가끔은 어쿠스틱 기타로 조용히 핑거스타일을 연습하다가도 일렉 기타로 강렬한 리프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학교 규정상 밤 10시 이후에는 동아리실을 비워야 했지만 연습이 잘 풀리는 날엔 자정 가까이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죠. 리더가 리드와 리듬 파트를 점검하면 저와 베이시스트는 눈빛만으로도 코드 진행을 맞추며 교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맞춰보자. 리더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습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동아리실을 가득 채운 일렉 기타의 리프와 베이스 사운드는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팀워크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동아리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학생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나가야 되는 거 모르니? 아, 죄송합니다. 저희 곧 정리하고 나갈게요. 밴드 멤버 중 한 명이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와 얽힌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동아리실을 나선 후 할아버지는 남겨진 쓰레기와 어질러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건 나갈 때 치우고 가야지. 작은 빗자루를 꺼내 바닥에 흩어진 먼지를 쓸고 정리되지 않은 기타 케이블을 하나하나 돌돌 말아 제자리에 둔 뒤야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남긴 간식을 치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도 정성을 쏟고 계셨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동아리실을 떠나는 학생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항상 남겨진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더러워진 바닥을 쓸고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며 벽에 붙어있던 공지사항이 떨어져 있으면 다시 붙이곤 하셨습니다. 심지어 학기 초에는 오래된 기타 스탠드를 직접 고쳐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지. 라고 중얼거리며 묵묵히 손을 움직이시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이 엿보였습니다. 동아리실에서 가까운 복도 끝에 벽난로처럼 따뜻한 온풍기를 설치해둔 것도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비를 들여 사탕 같은 간식거리를 가져다 둔 것도 할아버지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직접 해주신 거예요? 뭐 별거 아니야. 추울까봐 그냥 창고 구석에 있던 거 고쳐서 설치해뒀어.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할아버지는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걸 알지도 못한 채 저는 그저 화만 냈습니다. 집에서는 말다툼, 학교에서는 창피함. 저는 점점 더 할아버지를 외면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는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왜 할아버지는 내 꿈을 못 믿어주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 뒤에 늘 남는 건 묘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저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와 또 한 번 언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다른 친구들도 다 늦게까지 연습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은아,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기타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책임이요? 할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몰라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이라면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니? 꿈이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음악에 대해, 기타에 대해 아시기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침대 위에 걸려있는 기타를 바라보며 제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가은아, 오늘도 동아리 연습하러 가니? 저는 대답 대신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말을 꺼내려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전날 말다툼이라도 한 날이면 연습실에서도 주눅이 들었어요. 다른 밴드 멤버들은 열정적으로 연주할 때도 저는 기타 줄을 살살 튕기기만 했죠. 가은아, 왜 이렇게 소심하게 치니? 내 실력이 이게 아닌 거 알잖아. 밴드 리더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참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꿈을 좇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삶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늘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기타를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학원을 다니는 건 꿈 같은 일이었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단호하게 거절당했거든요. 학원비 낼 돈으로 쌀을 더 사야겠다. 기타가 밥 먹여주니? 기타가 왜요? 기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깽깽거리는 시끄러운 걸로 뭐 하겠다는 거냐? 차라리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방에 들어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에서 기타 강의를 찾아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핑거스타일 연주법부터 기초적인 코드 진행까지 하나하나 익혀갔죠. 밤마다 그렇게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물집이 생길 정도로요. 가은아, 이 늦은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할아버지. 더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밤마다 숨어서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인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상현 씨도 참 고생 많았지. 베트남전 참전까지 했으니.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밤마다 무슨 총소리, 폭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참 힘든 과거를 겪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 얘기를 저한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도 제겐 큰 서러움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꺼리셨죠. 할아버지,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 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선 고개를 푹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내가 너무 어렸어서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 말을 듣고 그저 끄덕였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제 상상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을까? 내가 기타를 처음 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밤늦게까지 연습할 때면 걱정하셨을까? 어릴 적 부모 없이 자란 서러움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날이면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가은아,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안 오셔? 하고 물으면 저는 그저 어릴 때 돌아가셨어. 라고만 대답했죠. 특히 학예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와서 박수를 쳐주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늘 빈자리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없었다는 걸. 할아버지는 늘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매일 아침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할아버지는 작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뜨십니다. 방 안에는 낡은 유니폼이 깨끗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단출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야 할 텐데. 혼잣말을 하며 유니폼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합니다. 학교에서는 늘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서운대학교 경비실은 학교의 맥박처럼 분주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교문 앞을 지키고 건물 사이를 순찰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경비 할아버지, 저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교문 쪽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들어오던데 지도 좀 해주시겠어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할아버지는 늘 묵묵히 그 일을 처리하십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실 주변을 더 자주 순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드럼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은지,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건 아닌지 신경 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경비원은 그저 도움 요청 대상일 뿐, 감사의 말 한마디 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고 복도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동아리방은 더 꼼꼼히 살피시고 떨어진 기타 피크를 주워 제자리에 두시는 것들을요. 할아버지는 악보가 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정리해 놓으시곤 했습니다. 저는 눈 내린 소나무의 멤버들과 함께 연습에 몰두하며 할아버지와의 갈등을 잠시 잊었습니다. 기타를 두드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가은아, 너 이 유튜브 봤어? 청소부 할머니의 피아노. 응, 청소부 할머니 피아노 정말 잘 치시더라. 너무 감동적이어서 펑펑 울었지 뭐야. 때론 피아노를 칠 걸 그랬나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기타가 좋았습니다. 그날 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은아, 밥은 먹고 들어왔니? 저는 짧게 네 라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은아, 내가 너가 하고 싶은 걸 반대해서 미안하다. 그렇다고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순 없어서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기타를 품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밴드는 이번 축제에서 메인 무대를 맡게 되었고 저는 세컨 기타와 공연 준비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길어질수록 걱정도 함께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이번 공연은 진짜 중요한데. 걱정을 안고 동아리실로 들어가자 멤버들이 분주히 악기를 세팅하며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은아, 오늘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메인 무대 리허설이니까 최대한 맞춰봐야 해. 리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 카포를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공연은 무조건 성공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나의 무대니까. 리허설이 시작되자 저는 온 신경을 기타에 집중했습니다. 팀원들의 연주와 박자를 맞추며 온몸으로 리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동아리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학생들, 이 시간까지 무슨 일이냐? 저번에도 그러더니 지금 12시가 다 되는 시간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저는 이미 피로와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공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제발 저희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경비 할아버지 월급도 저희 등록금에서 나간다는 것 모르셨어요? 멤버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은아, 이건 너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려는 말이다. 공연이 아무리 중요해도 너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법이다. 알겠어요. 저희 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저는 이를 악물며 대답하고 연습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멤버들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가은아, 저 경비 할아버지. 너랑 무슨 관계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 할아버지야. 멤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할아버지가 너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다. 그건 맞아. 하지만 나도 이해받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꿈과 할아버지의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우리 밴드는 밤늦게까지 동아리실에서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리허설에 몰두하고 있던 저희는 갑자기 옆 동아리에서 들려오는 고음 소리에 연습을 멈췄습니다. 이봐,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여긴 영화 감상 동아리라고. 우리는 영화 감상해야 하는데 너희 소음 때문에 하나도 집중이 안 되잖아. 영화 동아리 대표가 동아리실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리더가 당황한 얼굴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만 소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축제 준비로 시끄럽잖아요. 그러자 상대 대표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다들 시끄럽긴 한데 니들이 특히 심하다고. 특히 너? 그만 좀 깽깽거려. 여기가 공연장이야? 집에서 갈비뼈나 긁어.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다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경비실에 있던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당장 멈추지 못해.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학교 측에서 경찰을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 동아리 대표와 저희 리더는 경찰 앞에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며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은아, 너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다니? 정말 실망이다. 할아버지, 저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맞았다고요. 쌍방이든 뭐든 싸움이 해결책은 아니야.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지.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쪽 동아리 대표들이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아리실에 연습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동아리실 벽이 온통 계란판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지? 멤버들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리더가 말했습니다. 가은아, 내 할아버지가 밤새 직접 하셨대. 방음 공사한다고.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걸?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순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동아리방 방음공사.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또 싸우는 꼴은 못 보겠더라. 경비실 창고에 남은 계란판으로 임시 방음 공사를 했을 뿐이다. 그걸 밤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기타 치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경비로서 필요한 일이니까 한 거다. 너희가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 계란판을 붙이는 작업으로 더 거칠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운대학교의 축제는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로 캠퍼스는 들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부스와 공연이 펼쳐지고 학생들은 축제를 즐기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축제의 메인 무대를 장식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밴드 눈 내린 소나무는 학교 대표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재즈블루스 밴드 도어벨과 협연을 하게 되었죠. 저는 세컨 기타 파트를 맡아 연습에 몰두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에 떨렸습니다. 가은아, 기타줄 확인했지? 공연 중에 끊어지면 안 돼. 리더가 다급히 물었고 저는 기타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확인했어. 걱정 마.
하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무대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과 동시에 아직도 할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공연 준비로 한창 바쁜 와중 할아버지가 공연장 근처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은아, 준비 잘했니? 여하튼 열심히 준비한 거니 할아버지도 응원하마. 할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기타 치는 걸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너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건 너 자신이기 때문이야. 저는 기타가 제 삶이라고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연습실로 들어가 버린 뒤 기타를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연 직전 도어벨의 멤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프로다운 태도와 연주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Nice to meet you all. We've heard about your talent and passion. 도어스 멤버가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아이 굿, 유 굿, 위아더 월드.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하라는 말을 좀 더 새겨 들을 걸 후회했습니다. Thank you. It's an honor to perform with you. 그들의 환대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며 무대 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허설은 끝났지만 실제 공연은 또 다른 이야기였죠. 가은아, 준비됐어? 리더가 물었고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 수 있어. 기타 피크를 손에 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운대학교 축제의 메인 무대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관객석은 이미 가득 찼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들어 축제는 마치 거대한 음악 축제의 현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희 밴드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몇 분 전, 리더가 마지막으로 확인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가은아, 전체 음향 다시 한번 체크해. 마이크도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와 음향 세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기타 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펙트 페달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문제 없어. 다 준비됐어. 그러나 제 안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축제 무대에 선다는 것, 그것도 세계적인 재즈블루스 밴드 도어벨과 협연을 한다는 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성공하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더더욱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어벨 담당 총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야, 큰일 났어. 도어벨 퍼스트 기타리스트 짐 머리슨이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뭐? 배 아프다고? 화장실이라도 빨리 다녀오라고 해봐. 토일레트 고고. 저는 깜짝 놀라 총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지금 응급실로 이동 중이래. 맹장인가 봐. 어떡하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메인 무대의 핵심인 퍼스트 기타리스트가 빠진다면 공연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밴드 리더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은아, 어떡하냐? 너 퍼스트 기타 솔로는 연습 안 해봤지? 멤버들의 시선이 밴드 협연 담당인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우리 침착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왜 아직 공연이 시작되지 않는 거야? 이거 보려고 왔는데. 도어벨이 온다는 거 뻥친 거 아냐? 학생들 등교하게 하려고? 저는 무대 뒤에서 관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공연을 취소해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무대 사회자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밝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무대 준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휴,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설마 공연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나 사인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무대 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은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너가 협연 담당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닥달하듯 물었습니다. 지금 다른 퍼스트 기타리스트를 어떻게 구해? 가은아, 너는 못 치니?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화까지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 리허설도 못했는데 무대에 설 수는 없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무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관객석 뒤편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필 할아버지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창피함과 무력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한번 센스 있는 진행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비상. 여러분, 지금 도어스 기타리스트가 급동, 아니 배가 아파서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관객석을 향해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의 무대를 함께 만들어주실 열정적인 베타 기타리스트를 찾습니다. 관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리인가. 저는 체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드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던 그는 바로 경비원, 아니 저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관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관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 할아버지가 하신다고? 농담 아니야? 할아버지 회가변 밴드라도 하셨나? 설마 로망스 치시려는 건 아니겠지? 로망스는 나도 쳐 나도. 저는 깜짝 놀라 무대 가장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가은아,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네, 할아버지가요. 하지만 어떡해요? 지금 저희는 기타리스트를 찾는다고요. 그것도 무대 위 메인 기타리스트를요.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뒤로하고 할아버지는 무대 중앙으로 향하셨습니다. 사회자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기타 연주를 해주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서운대학교 경비 선생님께서 세계적인 재즈블루스 락그룹 도어벨의 메인 기타리스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모두 박수 주세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환호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박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야야,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크크, 이거 재미는 있겠다. 이래서 개그 프로가 없어진 거라니까. 저는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어벨 연주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죠. 가은아, 너의 할아버지가 시간을 벌어주시려는 것 같아.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으니 시간 조금만 끄시라고 해줘. 사회자는 재차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경비 어르신, 일단 올라오세요. 정말 기타 치실 줄 아시는 거죠? 네, 너무 오랜만이긴 하지만 제 몸과 손가락이 기억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도어벨의 멤버들도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Hey, Grandpa. Are you sure you can play this song?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자신감 있는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Yes, just let me know the key and the chord scale. 헐, 관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도어벨 멤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Your English is amazing. But sir, this isn't just a simple pop song. We're talking about jazz, blues, and rock. The solo parts are very technical. 할아버지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Of course. If we proceed with those scales, it should fit the song's jazz, blues, and rock style well. What? You know the Dorian and chromatic scales? 도어벨 드러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That's the essence of jazz rock solos. Smooth but incredibly technical. How does a Korean security guard know about those scales?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Oh, it's nothing special. I studied them when I was young. It's been a long time, though. Let me see if my fingers still remember. 할아버지는 퍼스트 기타를 조율하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et me warm up my fingers first. 관객석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경비원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영어 맞지? 응, 영어 같아. 아니, 경비원 할아버지가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고 계셔. 정말 베리 어메이징하다. 이때 할아버지의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손가락이 느리게 기타 한 랩 위를 움직이더니 부드럽고 정교한 워밍업이 이어졌습니다. Okay, I'm ready. 도어벨 멤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Did you see that? His technique. It's flawless. Unbelievable.
His technique is flawless. 도어벨 멤버들끼리도 속닥속닥 놀라운 듯이 뭐라고 하는 게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다소 긴장한 표정을 띠며 퍼스트 기타를 들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Oh no, just someone who enjoyed playing in my younger days. Shall we begin? 저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저렇게 잘하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렉 기타를 치실 줄 아신다니. 준비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기타를 손에 들고 무대 중앙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불이 나게 세컨 기타를 들고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관객석은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어벨 연주곡의 시작은 지금의 도어벨을 만든 시그니처 곡, 재즈블루스 기타 솔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타 피크를 매만지셨습니다. 무대 아래는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 경비 할아버지 뭐야? 정말 기타를 칠 줄 아시는 걸까? 말도 안 돼. 이 곡은 평범한 곡이 아니야. 어렵기로 소문난 도어벨의 재즈블루스 락 대표곡이야. 지금 연주할 곡은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일렉 기타 솔로가 핵심 중에 핵심인 곡이라고. 학생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즈락, 재즈블루스는 기타의 신이라 불리우는 지미 핸드릭스도 어려워했던 장르야. 블루스와 락의 즉흥적인 재즈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내공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이때 할아버지가 도어벨 멤버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렉 기타의 부드럽고도 날카로운 쳤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이 무대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의 깊은 굴곡을 지나온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기타줄이 떨릴 때마다 공간은 할아버지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고 강렬했지만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음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보듬듯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뭐야, 드럼 없이도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 메트로놈이 문제가 아니야. 음의 강약이 미친 것 같아. 이건 그냥 연주가 아니라 손끝으로 시간을 조율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기타 하나로 이야기를 완성하지?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건 박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박자가 할아버지의 기타 솔로에 맞추는 거잖아. 기타 음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느낌 진짜 소름돋아. 저 음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다. 완벽한 하모니야.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과 의아함이 가득했던 얼굴들이 점차 경애와 감동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기타를 든 경비원 할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할아버지가 아닌 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 저는 제 차례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 할아버지가 맞으신 건가? 평생 내게 음악을 반대하시던 기타를 한 번도 들지 않으셨던 그분이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하고 계시다니요. 할아버지의 손은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손가락이 기타 넥 위를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마치 악보를 보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듯,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하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왜 이런 기타 실력을 나에게 숨기셨던 걸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연주하시던 손길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손은 제가 어릴 적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던 따뜻한 손이었고, 제가 방황할 때 잡아주셨던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울음 섞인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연주에 맞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소환당한 듯 멍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타를 살짝 들어 올리며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묵직한 바이브레이션이 울려 퍼지며 기타의 울림은 마치 마지막 말을 대신하는 듯했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제게 향했습니다. 그 눈은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은아, 이제 너의 차례야. 도와주겠니? I love you. You ever love me? You ever love me? Love me. 무대 위에 조명이 할아버지를 비추자 그 모습은 더 이상 나이가 들고 쪼그라진 손가락에 경비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기타리스트였고 모두의 거장이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기타를 치지 말라고 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음악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계셨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 맞아? 평생 저에게 음악을 반대하시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기타리스트였다니, 그리고 저를 위해 무대에 올라 용기를 내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쥐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단 1초도 되지 않아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관객들은 미친 듯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과 함께 할아버지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미쳤다. 우후, 브라보. 우리 서운대 경비 할아버지 최고, 최고야, 최고. 이가은, 진짜 멋있었어. 할아버지는 기타를 내려놓고 천천히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와 도어벨 멤버도 악기를 내려놓고 무대 앞으로 나가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가은아. 우리 손녀 기타 정말 잘 치는데?
할아버지가 그동안 몰라봤네. 미안하다.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자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동안 왜 이런 실력을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오래도록 제가 기타 치는 걸 반대하셨던 거예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며 저는 힘껏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공연 아니었나요? 우리 경비원 선생님과 그의 소녀, 그리고 도어벨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석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관객들은 한동안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무대 옆에 있던 도어벨 멤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Unbelievabl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His technique, his feeling. It's beyond amazing. He plays with so much soul. It's not just the notes. It's his life pouring out through every sound. And to think he hasn't played in years. Sir, you're a genius. I can't believe we had the honor to share the stage with him tonight. 할아버지는 도어벨 멤버들의 말을 들으셨지만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어벨 멤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It is an honor for me to perform with the world-renowned jazz blues band Doorbell tonight. This might be my first guitar performance in 40 years. I only hope I didn't diminish the quality of your band's performance. 할아버지의 기타만큼이나 빛나는 영어 실력에 환호가 이어졌고 사회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경비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자는 할아버지의 연주와 영어 실력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우선 경비원 선생님의 영어 실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건가요? 사회자가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1968년에 베트남전 통역병으로 파병을 갔습니다. 당시 영어를 배운 것이 저희 시작이었죠. 전쟁 중에 미국 병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음악을 나누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사회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음악은 그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때 베이스, 드럼, 기타, 보컬로 구성된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함께 연주했던 동료들은 저를 코리안 기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기타를 치지 않으셨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이크를 단단히 잡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세상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은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 속에서도 병사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죠.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면서도 음악이 주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은 무대 위에 그에게로 더욱 깊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밴드 멤버들은 모두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명씩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웃으며 기타를 치던 친구가, 드럼 스틱을 힘차게 두드리던 친구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잠시 멈추며 감정을 억누르듯 마이크를 단단히 쥐셨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더 떨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제 손은 기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더 많은 흐느낌이 들려왔고 몇몇 관객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타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 없이 기타를 잡는 건 너무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기타 줄을 튕길 때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 빈자리의 허전함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관객들은 한마음으로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기타를 잡게 된 계기는 제 손녀 이가은 때문이었습니다. 손녀가 음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손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대만 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 손녀를 키우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사회자가 묻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제 딸은 한때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남편과 이혼한 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린 손녀를 남기고 말이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요?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로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제 곁에 있어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연주로 제 손녀에게도 그리고 저희 옛 동료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흐느낌은 환호로 바뀌어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음악과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앵콜, 앵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환한 미소로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셨지만 관객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손녀를 위해 한 곡 더 연주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타를 다시 손에 드신 순간 무대 위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단단한 눈빛으로 관객석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관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우다. 정말 우연우야. 우연우가 어떻게 이런 곳에? 유명한 재즈 블루스 가수 우연우가 등장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무대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우연우? 설마?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의 환호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특별한 곡을 부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이끌리듯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곡 불러도 괜찮을까요?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너가 여기 어떻게? 우연우는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기타줄 하나하나에 실린 감정이 저의 마음을 두드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둔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빠가 아주 가끔씩 술에 취해 들어오시던 날이면 들려주던 아빠의 기타 소리 같았거든요. 그녀는 이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은아, 너가 가은이 맞지? 그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목소리는 저를 닮았고 자세히 보니 우연우 씨의 얼굴 또한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녀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이 세계적인 재즈 가수 우연우 씨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가은아. 내가 너의 엄마야.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가은아, 내가 엄마야.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가. 우연우 선생님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고 눈물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우연우는 한 걸음 다가오며 무릎 한쪽을 꿇었습니다. 가은아, 정말 미안하다. 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널 떠난 건 그땐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였기 때문이야. 너에게 제대로 된 삶을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널 보고 싶었어, 가은아. 하지만 널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멀리서 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어린 시절 너의 학예회 때 학교 문 앞까지 갔었지만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단다. 너가 중학교 입학할 때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우연우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내가 없어도 잘 자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가은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게. 이제는 엄마로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저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흐르는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아니,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오며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공연장은 곧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우연우는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곡은 저희 가족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의 두 번째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 묻어둔 그 눈물처럼 차가웠던 내 마음 녹아내려 너가 치는 기타 선율 울려 퍼질 때 이제야 널 다시 찾아왔단다. 내 아가야 미안해 이제야 왔어. 그 오랜 세월 너를 두고 떠났던 날 하지만 이제 놓지 않을게. 다시 불러주는 엄마의 자장가. Your guitar strings dance with gentle grace, with grandpa's jazz notes flowing in this place. Together we'll paint dreams anew and bright,
Our song begins tonight, it's our time. Your guitar and grandpa's melody, my voice joining in harmony. The three of us create this symphony, a new beginning we can finally see. Beginning we can finally see. 할아버지의 기타 연주, 엄마의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저의 새콤 기타 소리가 다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끝났지만 감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우리는 함께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무대 뒤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더니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떠난 이유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난 엄마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친구들의 엄마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 딸 가은아. 앞으로는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부족한 엄마지만 너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답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제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가은아, 이 할애비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거짓말해서 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너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린 것 같다. 가은아, 이 할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지만 한편으론 깊은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고 처음 먹어보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아버지와 가은이를 지킬게요. 엄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새로운 곡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은아, 우리 딸 기타 정말 잘 치는데? 이 감성은 엄마가 더 배워야겠어. 우연후, 아니 엄마가 웃으며 말하자 할아버지도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네 엄마는 옛날엔 박자도 못 맞췄다. 지금은 꽤 늘었네. 우리는 모두 웃으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활동을 잠시 쉬며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아,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것들 이제 하나씩 채워줄게.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묻어둔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경비원 일을 계속하셨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오고 나니 집이 더 따뜻해졌구나, 연우야. 할아버지의 미소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며 가족의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더 이상 제 꿈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은아,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가 실패하더라도 난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다. 그 말은 제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어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상현 선생님을 도어벨의 한국 내한 공연에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초대 손님으로? 하하, 이런 영광이 다 있구나. 공연 당일 할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다시 기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나의 전우들도 하늘에서 내 기타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오늘은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내 전우들도 함께 빛나는 날이다. 도어벨 멤버들이 할아버지를 무대 중앙으로 안내하며 소개했습니다. This man, he's not just a guitarist. He's a living legend who carries the soul of music in life. 할아버지의 기타 선율이 무대 위를 채웠고 엄마와 저는 그 뒤에서 백업 연주로 참여했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히 음악 공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화합과 한국인의 음악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이어주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주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다시 품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오해가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음악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참, 그리고 혹시 기타를 배워보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속 저희 할아버지처럼 음악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영상 아래 제품 태그를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타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를 이어주는 또 다른 다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